네, 이번 시간은 담보물건 갈게요. 301페이지 1번 하겠습니다. 담보물건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1번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다. 네, 맞습니다.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성질을 설명드릴게요. 네,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성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 물건에서 이제 채무 최고액 하고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채무가 확정되면 자,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주가 소멸해도 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가 소멸했는데 밑에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종성 완화라고 해요. 자, 확정된 이유는 일반 저당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때는 부종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종성 엄격은 유치권에서 나오고요. 부종성 완화는 근저당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는 근저당. 확정된 이후부터는 부정성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물상대성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 물건에만 인정된다. 네, 맞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물상대성이 들어가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 변제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들어가고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없어서 물상대의성 안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물상대의는 임대와 같은 가치 변형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임대에서 차임받는 경우가 될 거예요. 네 번째, 불가분성은 모든 담보물건에 인정된다. 네, 맞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피담보 채무 일부가 변제되면 목적물 일부도 구속에서 벗어난다. 5번이 틀렸네요. 불가분성에 반합니다. 불가분성에 반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채권, 유치권, 채권, 저당권, 채권 전체 변제 받을 때까지 네, 전부 유치할 수 있고요. 채무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게 무슨 성? 불가분성. 네, 정답은 5번. 네, 기본 개념을 물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네, 물상대의란 말 나옵니다. 자, 물상대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돼 있습니다. 자, 1번. 자,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매매대금은 네, 물상대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화재보험금. 그죠? 거기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틀린 질문이고,
두 번째, 화재보험금. 변형된 가치물이므로 물상대위가 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X. 자, 세 번째는 물상대위권 행사는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고요. 그 후에는 물상대위권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네,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 유치권에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네, 유치권은 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 없어요. 저당권에서 우선변제 있고 물상대위성 있거든요. 4번 질문 X고요. 자, 5번은 스스로 압류해야 된다고 돼 있죠? 아닙니다. 압류는 스스로 해도 좋고 제3자가 해도 좋습니다. 제3자가 하면 뭐다? 네, 땡큐. 고맙죠? 내가 할 걸 제3자가 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압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좋다. 그래서 물상대위 3번 정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유치권 가겠습니다. 유치권. 자, 그러면 유치권 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은 첫 번째 공식을 먼저 기억한다. 공식.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뭘까요? 네, 내 물건이 아니고 타인 물건을 뭐 한다? 타인 물건 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 물건 관련 지출 비용 상한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 밑에 뭐가 깔려서 네, 유치권이 깔려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점유 관련돼서 타인 물건 채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당연히 함께 소멸하고 다시 점유가 다시 부활하면 살아난다면 유치권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점유가 생명이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만 가지고 놀면 되지. 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없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거예요. 그래서 공식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권자한테 인정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 자, 인정 안 되는 것은 여러 번 연습했어요. 네, 물에 뭐가 없다? 네, 물이 없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인정되는 것은 자, 휘발유가 아니고요. 경유비, 간과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우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맞물려서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 물은 네, 유치권 물청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유치권 물청, 점유권 물청은 별개고요. 타는 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채무자 권리라는 거. 자, 인정되는 것 첫 번째, 뭐가 있다? 네, 경매권 있다. 가장 대표가 이거죠. 유치할 권리, 점유 개석 인도 거절. 네, 또 지출 들어간 비용 있으면 비용 주세요. 비용은 상한 청구권, 또 간이변제 충당권. 마지막은 과실 취득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을 가지세요. 유치권 공식 기억하시고 인정 안 되는 것, 되는 것. 네, 이렇게 틀을 잡고서 문제를 풀면 좋아요. 자, 그럼 뭐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305페이지 가볼까요? 몇 페이지요? 305페이지. 7번부터 가봅시다. 갑은 을소의 건물을 3년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에 관해서 제3제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자, 그런데 임차 건물인 날과 갑을 간 합의해서 수리비는 이사갈 때 상환받기라고 공사금 300만 원을 들여서 개수했다. 건물이 매각돼서 현재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발은 을 겁니다. 네, 을 소유 건물을 갑이 임대차 했다. 네, 그래서 합의해서 거기 들어간 비용, 그죠? 수리비. 네, 수리비를 지출했다. 자, 그런데 건물이 팔렸다는 얘기네. 이렇게 병한테 매매가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병은 갑에게 3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필요가 없다. 네. 자, 병은 여기 300만 원 주실 비용 있죠? 네, 병은 네, 대위 갑을 것을 대위 뭐 할 수 있다. 변제 가능하죠. 그래서 뭐 1번 질문은 좀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일단 맞는 것을 할게요. 네, 대신 갚아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병이 갑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을 때 갑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네, 바로 요거죠. 갑이 을의 건물을 첫 번째 점유하다가 이 물건 관련 지출 비용 상환 채권이 있죠. 그래서 갑은 무슨 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그죠? 을한테도 거절할 수 있었고 새로운 주인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정답입니다. 말 아까 잘못했나요? 대변제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고 2번 맞고요. 세 번째, 병은 갑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네, 이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네, 불법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점유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 3번 지문도 틀렸고, 네 번째 지문, 갑이 병과 상의 없이 100만 원 들어서 추가로 건물을 개수했다. 네, 그 비용 가지고도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갑은 점유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을 병한테 반할 필요가 없다. 네, 유치하는 건 좋지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네, 7번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낸 거예요. 주인 바뀌어도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쪽 저쪽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8번 갈게요. 8번. A는 B로부터 B 소유 라디오 수리를 의뢰받았으나 B가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 뭐 같은 비슷한 지문이에요. 첫 번째, B 라디오라고 하네요. 아주 오래된 거네요. 라디오를 갖다가 갑이 뭐 하다가 수리 받았다. 그래서 수리비 받았다.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은 무슨 채권을 가지고 수리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갑한테는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자, 1번 지금 보세요. 네, B는 A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타담보 제공이죠. 타담보 제공은
갑의 권리가 아니고 비 거죠. 그러면 이쪽이 타, 담보, 네, 제공했다 해서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공에 대해서 갑이 yes를 해야 돼요. 갑이 yes를 해야지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타 담보 제공으로 즉시 소멸한다는 얘기는 안 돼요. 즉시 이것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A는 B로부터 라디오를 양수한 C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네,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또 C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죠.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 사람 세주인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지문도 이쪽 저쪽 all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X죠. 1번도 X였고요. 세 번째, A가 라디오에 대해서 선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 B는 라디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3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즉, 선관 의무 위반했을 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네, 거기 라디오 반환이란 말 있죠? 네, 그게 유치권 소멸 청구예요. 네, 유치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라디오를 뭐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관 의무 위반 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네, 3번이 정답이에요. 네, 8번 지문은 정답이 3번. 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A가 라디오를 B에게 반환해도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네, 이 갑이 A가 되는가요? A죠. 자, 여기 A가 라디오를 반환했죠. 그러면 이자한테 점유가 상실되면, 그래서 A가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당연히 소멸한 거기 때문에 4번 지문 X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끝. 자, A가 라디오를 B의 승낙 없이 C한테 사용했다. B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을까요? 네,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소멸 뭐 할 수 있다? 네,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도 틀렸다. 그런 얘기.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가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문제 10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번입니다. 1번. 건물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다. 네, 맞는 질문이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두 번째 겁니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했다.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자, 2번은 압류입니다. 자, 압류 후, 네, 유치권 취득한 겁니다. 취득한 겁니다.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유치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됐을 때, 압류 후 유치권 취득했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새로운 경락인에게 네, 유치권은 있습니다만은 네,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락인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4번 지문 있을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전 기입 등기 전. 거기 이제 압류 전이에요. 압류 전 유치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압류 전이든 후든 유치권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압류 전 유치권은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4번 지문, 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금 4번 지문, 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압류 전 유치권은 유치권 인정받으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 인정은 받지만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죠. 전 있고 후 없다. 그래서 모를 때 팁이에요. 모를 때 자, 전이 있고 후가 나오면 어차피 찍는 거니까 모를 때는 전 있고 그 다음에 후가 나오면 후회 없다. 이렇게 해서 찍고 넘어가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건 관련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피담보 채권 될 수가 없습니다. 맞고요. 4번은 방금 전에 요구했던 거 압류 후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류 전이죠. 압류 전 유치권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자, 유치권자는 우선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 우선면제 없죠. 물상대성 없습니다. 네, 10번은 정답이 2번. 압류 전, 후 유치권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요. 네, 11번 가볼까요? 박스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볼게요. 기억.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맞죠? 무슨 주의요? 선관주의. 의무 부담한다. 맞고. 두 번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네, 맞죠? 점유가 생명. 디귿. 해지 후 점유라고 되어 있죠. 해지 당한 후 점유는 불법 점유죠. 해지 후 점유는 무슨 점유? 이거 불법 점유예요. 그러면 불법 점유를 가지고 비용 지출한 자가 유치권 인정될 수는 없죠.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받아서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받은 임대료 5만 원은 유치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컴퓨터 수리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죠. 미음,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중단시킨다. 미음 X입니다. 네, 유치권 행사는 네, 채권 행사는 아니라는 거죠.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무슨 시효는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네,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지문 X고요. 다음 비읍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즉시 소멸한다? 아니죠. 즉시가 아니고요. 네, 소멸 청구해야지 소멸하죠. 시옷 채무자가 대담보 제공 의사 표시하게 되면 즉시 소멸합니까? 아니죠. 네, 대담보 들어왔을 때 네, 채권자가 예스 해야지 소멸하죠. 그래서 시옷 X. 다음 이응입니다. 유치권자에서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며 유치권 실현 요건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기역, 니은, 리을 하고 뭐다? 이응. 4개. 네, 그래서 2번 정답.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지문을 읽어가면서 자꾸 겪어보셔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은 권리금입니다. 무슨 금? 포인트가 권리금이에요. 네, 권리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 관련 채권 아니기 때문에. 자, 니은입니다.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한테 임대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지요. 네, 니은은 맞는 지문. 기억은 X고요. 디귿.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 없이 알면서 계속 점유했다. 그럼 디귿은 불법 점유죠. 무슨 점유? 불법 점유에서 들어간 비용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네, 디귿은 뭐 한 거예요? 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지금 기억 지문은 지금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자, 리을이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후에 채권자가 물건 점유를 취득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과거 채권이든 아니면 현재 채권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과거 채권을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하고 또 현재 채권 가지고도 당연히 유치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과거 채권, 현재 점유, 유치권 인정되기 때문에 리을 지문 틀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는 4번이 정답. 네, 유치권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랐고요. 네, 다음 페이지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을은 자동차 수리인 갑에게 자기 자동차 수리를 뭐하고 의뢰. 수리가 끝나는 대로 수리대금 5만 원 지급할 것을 약정. 을이 지급하지 않자 갑은 유치권 행사해서 받아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 을에 자동차 뭐가 있고 네, 소유권 갖고 있는 이 자동차를 갑이 수리해 가지고요. 네, 수리비 얼마예요? 5만 원. 채권 가지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다. 그런 얘기죠. 자, 1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쥐. 자, 1번은 자기 물건과 같은 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재산 동일한 쥐 아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죠. 그래서 1번 지문 X. 두 번째, 갑이 자동차 점유하고 있다. 자, 자동차 점유는 유치권 행사일 뿐이죠. 유치권 행사이지. 자, 무슨 행사가 아니죠? 네, 채권 행사는 아니죠. 그러면 채권의 무슨 시효는 소멸시효는 뭐 한다? 네, 진행한다 해야지 맞겠죠. 네,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틀렸고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 네, 세 번째는 갑은
갑은 을에 승낙받아서 병한테 뭐 했다? 자동차를 대여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네, 이익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뭐 동의 맡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갑이 있고 이렇게 병한테 갔지요. 그러면 동의 얻어서 병한테 임대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보충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간접 점유가 되고 병이 직접 점유가 돼요. 그럼 갑은 여전히 뭘 행사하는 거다? 네, 유치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3번이 정답.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3번. 네 번째 질문, 3만 원 지불했다. 자동차 반환된다. 안 되죠.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불가분성에 반하기 때문에 4번도 X. 자, 다섯 번째는 제3자 병이 자동차를 양수하고 갑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할 것을 청구했죠. 갑은 당연히 거절할 수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유치권은 올 주장이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4번은 정답이 3번. 네, 사례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저것 골고루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측에 15번 가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의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네, 바로 정답이네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유치권자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을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X.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땡. 소멸시효는 진행하고요. 네 번째는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고. 다음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 주택의 거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네, 틀렸습니다. 네, 15번은 정답 1번. 네, 보충 설명드리면 간접 점유 설명드릴게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네,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요. 네,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것. 다시 합니다.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허용하지 않고요.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허용된다는 것.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16번 가겠습니다. 사례형 문제. 과거의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16번. 권리 분석형입니다. X 건물에 A가 1번 근저당, B가 2번 근저당,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자, 그러면 건물에 지금 A, B, C. 자,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입니다.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네, B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야기죠. 그러면 말소 기준은 네, A입니다. A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저당권도 네, 소재. 2번 저당권도 소재. 단 이거는 압류전 유치권이므로 유치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했으니까 1번 질문 X가 되겠죠. 두 번째는 A가 경매 신청했다 돼 있습니다. 누가 경매했어요? A.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역시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소재 우선 면제받고 이거 소재 우선 면제받고 C는 그대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경매 신청해서 새로운 경락인 D가 매각받았다. C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B가 경매 신청했다. 똑같아요. 이쪽 경매에도 소재, 자, 이때 C에게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C 안 되죠. C는 유치할 권리가 있지 이 사람은 우선 면제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자, 다섯 번째는 A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K한테 양도하면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이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선순위가 되겠죠.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네, 그래서 권리 분석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C가 있을 때 뭐 A가 경매해도 이거는 B가 경매해도 그대로 생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서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련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호만 뭐하고 있다? 네, 점유하고 있다. 지금 201호하고 202호. 네, 그러면 이쪽도 공사대금 뭐 3억이라 합시다. 2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총 금액 네, 5억 채권 전체죠. 이 전체 금액 채권 가지고 201호만 점유. 요거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건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만 유치권이 있는 거지 여기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면서 푸셔야 돼요. 17번. 1번 갑의 유치권은 을서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으로 성립한다. 바로 그냥 이게 정답이네요. 자, 두 번째는 갑은 자 201호, 202호 전체 유치권 갖는다 하면 안 되죠. 경매는 여기만 되지 여기 할 수 없으니까 2번 지문 X. 세 번째 201호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잖아요. 3번 지문 뭐다? X. 경매를 해도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자, 네 번째 거 갑이 을의 승낙 없이 병한테 임대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병한테 임대했다. 병은 임대차 주장할 수 있습니까? 동의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체 금액 채권 가지고 201호만 유치권 행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만 경매할 수 있다더라도 우선 면제는 못 받거든요. 네, 17번은 1번. 기출문제 변형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까지 18번 유치권. 자, 18번은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18번 문제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진데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압류
압류 전 유치권. 자, 압류 후 유치권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거 유치권 있습니다. 있다. 자, 압류 후 유치권 있습니다. 유치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새로운 경락인한테 요 앞에 끝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쪽은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보게 되면 기억,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그랬잖아요. 후.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어차피 후죠. 두 번째도 압류 후 채권 변제기 도래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뭐 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근데 디귿, 리을은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리을도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요 새로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뭐고요? 후고 디귿, 리을은 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시험 볼 때 모를 때 기준 전, 기준 후. 기준 전은 모를 때는 있고 기준 후는 뭐다? 후에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전, 후. 전 있고 뭐 없다. 후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까지가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